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어 공부하는 비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영어 공부하면은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일주일에 3시간 내지 4시간씩은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또 근자에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입장에서 대학 입시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고3이라 할 경우에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은 졸업생의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에 공무원 준비를 한다거나 각종 시험 준비를 할 경우에도 영어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위 3% 내지 10%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영어 공부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년간 다수의 사람들이 다년간 영어 공부를 하지만은 영어 공부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완성의 의미는 사실상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도 있죠. 자, 그럼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 것이고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공부하는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시험용 영어 공부와 비시험용 영어 공부가 있습니다. 자, 시험용 영어 공부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죠, 이제는. 그전에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라고 불렀지만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영어 시험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학교 때부터는 보죠, 확실하게. 중학교용 영어 공부, 고등학교용 영어 공부, 혹은 공무원 시험용 영어 공부, 각종 시험용 영어 공부, 고시용 영어 공부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험용 영어 공부가 있고 비시험용 영어 공부가 있습니다. 영어 회화, 여행을 위해서 영어 회화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비시험용이죠. 비시험용 영어 공부에는 주로 이제 하는 공부가 영어 회화와 뭐 단어 공부 정도 되겠죠. 영어 회화, 단어 공부 위주로 하고 하게 됩니다. 영어 회화, 말하기죠. 영어 말하기 공부 위주로 하게 됩니다. 말하기라는 것은 들을 줄 알아야 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말하기 위주의 공부가 영어 회화 공부입니다. 자, 비시험용 영어 공부와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를 할 경우에도 역시 들을 수 있어야지만 말할 수가 있죠. 말하기 공부는 공통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통 분야. 비시험용, 시험 대비용이 아닌 영어 공부와 여기에는 이제 취미 영어 공부도 해당이 됩니다.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 아니면 영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뭐 고등학생이 됐든 대학생이 됐든 일반 사회인 아니면은 어르신이 됐든 뭐 90세에도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서 무료로 그 봉사를 하는 거죠. 재능 기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치매 예방에도 좋고 또 대인 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분이 있고 해외 여행을 위해서 잠시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개 두 부류로 분류가 할 수 있겠죠. 크게 분류하자면은 비시험용 영어 공부하는 사람 중에는 여행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취미 생활로 하는 공부가 있는데 주로 영어 회화 위주입니다. 회화. 극히 예외적으로 문법을 소시적에 마스터하지 못한 문법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또 더 추가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아카데믹하게 학문적으로 문법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영어 공부를 꾸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은 그런데 이 비시험용 영어 공부나 시험용 영어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 듣기입니다. 듣고 말하기죠. 말하기, 영어 말하기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스트를 안 받는다 할지라도 듣고서 시험 문제에 답을 고르는 수능 시험이 있죠. 수능 시험에서도 역시 듣기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말하기는 중요한 것이다. 말할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하기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시험용이든 비시험용 영어 공부가 됐든 말하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1년 뒤 아니면 6개월 뒤에 당면한 시험 공부를 할 경우에 말하기에만 3시간, 4시간 이상 투자할 수가 없겠죠. 또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자, 어쨌거나 시험용 영어 공부가 됐든 비시험용 영어 공부가 됐든 꾸준하게 하루에 10분씩 최소한 3, 4일은 꾸준하게 공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바로 말하기 연습입니다. 말하기 연습. 말하려면 단어 공부도 꾸준하게 해야죠. 그 문장에 관련된 단어죠. 많이는 할 필요 없습니다. 10분이니까 많이 할 시간도 없고 꾸준하게 3, 4일 일주일에 정도는 꾸준하게 말하기 용 영어 공부는 할 필요가 있다. 수험생이 됐든 비수험생이 됐든 지휘고가 청소년, 장년, 남녀노소, 노소를 불문하고 영어 회화, 말하기, 영어 말하기 공부는 일주일에 10분씩 하루에 10분 정도 꼭 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3, 4일 정도. 취미로 하면은 매우 유익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시험용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용 영어 공부에는 6개월 뒤에 시험을 대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3개월이나 한 달 뒤에 시험을 대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달이나 2달 뒤에 시험을 3달 뒤에 시험을 대비해서 하는 공부가 뭐가 있습니까?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로 대별되는 그런 그 시험이 있죠. 영어 시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단어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그걸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레토릭이라고 하는데 레토릭, 말하기가 중시가 되고 또 뭐 구문, 구동사라든가 혹은 수거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구동사라고 그러죠. 수거 공부도 중요하고 문법,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하고 문법, 그 다음에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런 경우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즘은 공시생들이 많은데 자, 국가공무원 임용 시행 계획에 따를 것 같으면 2018년도 집안 거기에 따를 것 같으면 이제 그 공무원 직렬에는 일반 행정직, 기술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계리직도 있고 국회직, 간호직, 보건진료직, 경찰직, 소방직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령 제한은 없어요. 근데 은퇴 시기가 문제죠.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든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은퇴 연령이 지금 현재 본인이 알기로는 to my best knowledge 내가 아는 최대한의
지식으로는 60세가 정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합격을 해도 70세 노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 자격은 됩니다. 응시 자격이 된다 할지라도 70세면은 정년 퇴직할 나이죠. 임용되자마자 바로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경우에는 뭐 5년의 근무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가, 입사보다는 한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지 처음으로 합격한 사람에게는, 자에게는 5년의 근무 기간을 보장해 준다 하는 이런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좋겠죠. 앞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연로하면은 힘든 그 노동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혹시 공부에 학문에 취미가 있는 사람 중에서 공공직으로 근무하는 것보다도 공무원에 진출해서 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거로 자기 노후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퇴직 후에 아니면 다른 일을 하다가도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험용 영어 공부를 할 경우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단어를 첫째 많이 알아야 됩니다. 단어 공부하는 데는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이 prefix, suffix라는 게 있습니다. 접두사 중심으로 해서 영어 단어를 외워나가는 경우죠. 그리고 또 접미사, suffix죠. suffix, S-U-R, 뒤에 온다 그런 뜻인데, 뒤에 오는 문법적인 요소, suffix 또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주로 이제 접두사 위주로 공부들을 많이 하죠. 예를 들자면 접두사 중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접두사 dis 하면 this 하면 뭐 싫어한다 그런 뜻이 있죠. dislike 혹은 뭐 distribution 하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그런 의미가 있고, 뭐 다양한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자, dis 하면은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not, not의 의미. dyslexia 하면은 그 난독증이죠. lexia 할 때 lex는 읽지를 못한다. 읽지를 not read니까 난독증이 됩니다. 난독증에는 이제 천재 중에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죠. 에디슨의 경우도 그랬고, 선생님이 그랬죠. 얘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뭐 그랬던 학생이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창의적인 분야, 발명의 분야에 있어서 전기를 발명한 사람 아닙니까? 백열전구. 직류도 발견했고 교류를 발견한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도 굉장히 공헌을 한 사람인데 부는 거머쥐지를 못했습니다. 부는 에디슨이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었죠. 이 경우에 디슬렉시아, 낫의 의미, dis가 그런 뜻도 있고,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펑션 할 때 malfuction 하면 말도 역시 그 부정의 의미가 있죠. 낫의 의미가 펑션 기능, 역기능, 뭐 반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픽스죠. 서피스는 이제 뒤에서 뒤에다가 단어의 스템, 어근에 스템이라고 합니다. 스템, 어근에 뒤에 붙여서 단어를 생성시키는 그런 요소들이죠. 디슬렉시아의 경우에
A가 붙으면 질병을 의미합니다. 디슬렉시아 하면은 난독증. 또 amnesia 뭐 할 때 A가 들어가겠죠. amnesia. 그 경우에도 역시 질병을 얘기합니다. amnesia, amnesia, memory, stem. 어근은 역시 기억이란 뜻이죠. amnesia 하면 역시 A가 붙어서 질병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게 전미사입니다. 이렇게 접두사, 전미사 위주로 공부하는 방법. amnesia 하면 기억상실증이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장 위주로 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중에 좋은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죠. 접두사, 전미사, 그 다음에 어근 중심으로 해서 단어를 정리해 놓은 좋은 교재를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 선생이라고 시중에 보니까 좋은 영어 단어를 공부할 수 있는 단어 교재가 나와 있어요. 접두사 위주로 영어 단어를 뭐 10,000단어, 20,000단어, 33,000단어까지 정리해 놓은 그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면 되겠죠. 단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시험 공부에 있어서는 단어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기능에 맞는 또 단어집들이 있습니다. 뭐 수능 대비용 단어장이 있을 것이고 공무원 시험 대비용 기출문제 분석해서 해놓은 단어장이 있을 것입니다.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또 문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에 따른 교재를 선택해서 단기간 동안에 공부 집중적으로 사지선다형 내지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단기적으로 공부할 때는 역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여러 교재를 비교해 본 다음에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그 다음에 토플 공부를 하는 학생은 학생대로, 또 아니면 토익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대로 그 교재를 서너 개를 비교 검토한 다음에 구입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요즘은 역시 듣기 평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이 듣기는 역시 말하기 하고와도 연관이 되는데 말할 수 있는 것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듣기 하면서 간단한 쉬운 것부터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은 자기가 말할 수 있도록 달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시험용 영어 공부도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어 공부가 지겹지 않고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게 영어 공부하는 방법 여러분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일단은 크게 영어 공부하는 방법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겹치는 부분도 있다는 것. 시험용 영어 공부와 비시험용 영어 공부에 있어서 반드시 겹치는 부분이 있다. 단기간에 영어 공부는 끝날 수가 없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단기간에 영어 공부를 끝낼 수는 없다. 자, 그래서 말하기 연습을 하루에 10분씩은 꼭 해야 된다. 공시생이 됐든 중딩이 됐든 고딩이 됐든 아니면 고시 공부하는 행정고시 공부하는 이제 사법시험은 없어졌다고 그러죠. 없어졌으니까 행시 공부하는 사람이 되든 누가 됐든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하나의 자기의 에너지 기를 얻는 차원에서 영어의 말하기 연습은 하루에 10분씩은 꼭 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 그 동영상이 있죠. 왕초보 영어, 이거는 뭐 수준에 관계없이 말하기 연습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행 영어가 있죠. 뭐 간단한 표현에 관련된 뭐 슈드에 관한 용법이라든가 이트데트의 용법이라든가 이 간단한 회화와 관련된 간단한 문법과 함께 말하기
용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은 무조건 달달달 달달달달 마치 오토바이가 부릉부릉 소리를 내면서 가듯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달달달 소리를 내면서 돌죠. 그렇게 신명나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이에 관계없이 또 새로운 소식인데 새로운 정보인데 나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연령 제한이 없어요. 풀렸습니다. 연령 제한이 풀렸다. 2009년 이후로부터 공무원 시험의 연령 제한이 풀렸습니다. 거기에 필수적인 것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필수적인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수학이 아닙니다. 국어? 국어도 될 수가 있겠군요. 국어만큼 중요해요. 역사도 중요하죠.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 English. 영어 발음 요령 그렇습니다. 액센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포물선 정상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발음법으로 하면 되게 80점 이상의 영어 말하기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어 공부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두 가지를 병행하시되 자기 시험에 관련된 영어 공부는 거기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고 단어장에 관한 단어집에 관한 서적도 한 권 있어야 될 것이고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에 대한 그 문제집도 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문제를 반드시 체크했다가 다음에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총정리할 때는 그 문제만 본다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다음 2편에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